대표로서 이 정도는 이제 벌어야겠다라는 제 나름의 어떤 숫자들은 가지고 경영을 하기는 했는데, 그 작년에 엄밀한 재작년 말부터 이 경기가 엄청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체감하기로는 저는 그 IMF 때만큼이긴 했거든요. IMF 알아? 뭔지 아니 IMF. 세상에 계셨군요. 근데 그때는 몰라. 난 그때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힘들다 정도였지. 목표 매출 왜 세우냐? 왜 목표 매출이 있어야 되죠?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간간히 들었었고, 그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, 우리가 보통 살면서 목표라는 거를 세우는 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장의 측면.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5등인데 난 다음에 1등을 할 거야. 아니면 내가 뭐 올림픽 선수인데 기록을 단축할 거야. 뭐 금메달을 딸 거야. 이런 성장의 측면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, 때로는 그런 좀 리스크를 좀 대응하는 측면. 뭐 예를 들면 나 이번 달 월세를 내야 돼. 아니면 내가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돼. 이런 것들은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성장과 리스크, 이 관점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 같아요. 그럼 올해 마스상공이 세우는 목표는 성장의 측면일까, 리스크의 측면일까? 리스크. 리스크? 성장. 성장?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야. 이게 되게 폴 같지 않아요? 알다시피 이렇게 부동산이잖아요. 그 부동산 특성상 내가 갑자기 막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막 벽돌을 깨가지고 월급을 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먼 미래 자산의 개념이지. 회사가 엄청 힘들어졌어. 그럼 건물 팔고 지키는 거예요. 퇴직금 주는 거고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늘 되게 살얼음이고 타이트.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그 마스상공 복지 관련된 내용이에요. 아마 지난달, 지지난달에 요거 관련해서 Q&A도 되게 많았고, 내가 초기엔 사실 한번 이런 미팅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,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그런 기회를 내가 못 가졌구나 싶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. 그 회사의 존재 이유는 성과고, 우리가 누리고 하고자 하는 이제 복지들은 성과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. 그러니까 성과를 위한 수단이다.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, 이 말이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에요.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복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 지키게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게 사실 있어요.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, 좀 본질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사실 이 회사의 존재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어요. 우리가 그러니까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든요.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게 회사의 목적이란 말이죠. 그래서 그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지를 밀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저 이런 무제한 막 자율재택 막 얘기하면 그 나중에도 돈 많이 벌면 해라. 일단 너 지금 생존의 길을 걸으면서 그냥 돈 많이 벌면 해.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과랑 복지를 이 대척점,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렇긴 해요.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, 보통 복지를 누리는 데는 시간을 쓰거나 비용을 쓰게 되잖아요. 똑같아요. 회사 이익을 추구를 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어야 돼요. 그러니까 딱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개념이라 보는 거지. 이 한정된 재화를 나눠 먹게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복지를 못 누리지. 무조건 시간과 비용을, 시간을 써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에는 복지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성과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면 구성원들도 행복하고 성과도 더 많이 나고 또 지속 가능할 수 있으니까, 이 복지를 현명하게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거예요. 저는. 그래서 복지가 자칫 오해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일이 없게끔 하고 싶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해요. 중요한 개념입니다. 복지가 성과,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
제가 이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꼬여버리면 유지할 수 없어요. 근데 모르지. 내가 만약에 자산이 엄청 많아. 한 100억 있어. 그러면 복지가 우선일 때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야. 지금은 아니고. 그런 측면에서 마스30의 3대 복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자율재택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자율재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? 이 OX 퀴즈예요. 다음 제도의 목적을 고르시오. 자율재택 1번 최대한 집에서 쉬면서 근무하기. 2번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근무하기. 뭘까요? 2번. 너무 깔아놓고 물어봤어. 퀴즈를 먼저 할 거야. 퀴즈를 말한다. 근데 2번이 맞아요. 왜냐면 출퇴근하고 내가 막 꾸민 노동하고 하는데 하루에 막 2-3시간 걸리잖아요. 멀리 사시는 분들은 막 4시간 막 이런단 말이지. 근데 만약에 굳이 내가 안 그래도 집에서 그 시간 조금 더 꿀잠을 자고 더 체력을 길러서 내가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으면 일도 더 빨리 되고 더 성과도 좋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자율재택을 하려고 하는 거지. 효율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집에서 최대한 있어라 개념은 사실 아니긴 해요. 일주일에 한 번도 재택을 못했어. 이거 문제일까요? 문제 없어요. 문제 없습니다. 만약에 회의나 미팅이나 뭐 대면 논의가 필요해서 일을 위해 출근했으면 괜찮아요. 그게 뭐 잘못된 일도 아니고. 그리고 각자 담당하는 과업의 성격이 사실 다르잖아요. 아무래도 비딩했을 땐 더 하는 거고, 영업 많으신 분들은 계속 하는 거고. 지키면 재택이 없어.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성격이나 이 어떤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. 저 팀은 일주일에 3번 재택했는데 우리 팀 한 번도 못했어? 그거 괜찮아.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. 물론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불만이 되고 변질이 된다? 그럼 재택 없앨 거예요. 진심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재택근무 시간에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 친구를 만났어요. 이쪽 까리한데 제가 좀 정리하자면 근무 시간에 이거 재택 아니고 뭐 상관없이 내가 갑자기 은행을 가거나 뭐 병원을 가거나 뭐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막 고속버스 터미널 데려다 드려 괜찮아 해도 돼요. 근무 시 하셔도 돼. 그거는 회사 차원에서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재택이니까 보는 사람 없으니까 친구 만나서 좀 이렇게 시간 보내야지 하면 안 돼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그게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. 근무 시간에는 밀도 있게 일하시고 물론 어려운 상황엔 양해 구하고 다녀오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니다 라는 측면으로 친구가 이민을 가.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도 못 봐. 그럼 가도 돼요. 괜찮아요.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상식적 공감대가 있잖아. 그런 건 괜찮다 입니다. 두 번째, 무제한 유급휴가의 목적을 고르시오. 무제한, 제한 없는 더 많은 휴가. 필요할 때 쉴 수 있을 때 쉬는 자율휴가. 2번. 맞아. 이거 내 이름을 잘못 지었나 해서 그 생각을 했어요. 무제한이니까 제한 없이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뭐 다른 회사에서 많이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휴가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일도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걸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. 전 특히 아들 둘을 키우면서 막 대리차장을 거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휴가를 다 써서 휴가가 없으면 무급휴가 결제를 받아서 휴가를 받아야 되거든요. 엄청 눈치 보여요. 무급인데도 막 굽신굽신 해야 되고. 근데 사실 내가 쉴 수 있을 때 그냥 쉬고 필요할 때 쉬고 또 해야 될 땐 하고 그 어떤 자율을 바탕으로 휴가를 내면 내가 일과 삶을 뭔가 밸런스 있게 유지하는데 난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. 그래서 사실 무제한 유급휴가의 취지는 자율휴가예요. 쉴 때 쉬고
해야 될 땐 하고 필요할 때 쉬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을 주자는 개념이지 무조건 더 많이 쉬어라 할 개념이 아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이 취지를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했어요. 근데 우리가 그래 무제한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뭐 법정 휴가 이상은 무급이야 하지 않잖아요. 이것도 사실 되게 큰 판단이긴 했어요. 법정 휴가 수를 그래도 보상하면서 더 쓰더라도 괜찮아 다 유급이야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. 근데 되게 큰 의사결정이었고 그만큼 이 제도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이제 마음이 있고 어떤 취지야 이 휴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법정 휴가일 만큼 내가 만약에 못 쉬었어. 예를 들어 내가 15개가 법정인데 10개만 쉬었어. 그럼 이 5개가 휘발되는 게 아니에요. 회사에 따라서는 1년 지나면 휘발하기도 하고 3년 누적과 휘발하기도 하거든요. 저희는 퇴사까지 휘발이 없어요. 10년이다 20년이다 다 쌓을 거예요. 다 쌓아서 퇴사 시점에 합산을 해서 그때 연봉을 기준으로 연차 수당으로 다 드릴 거예요. 그리고 근데 왜 매년 안 하고 왜 퇴사 때 하시죠? 할 수 있는데 그게 더 구성원에게 좋기는 해요.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연봉이 오르니까 일당이 오르니까 그 개념에선 좋은데 만약에 아니 나 퇴사는 지금 생각 없지만 내 연차 수당 지금 정산하고 싶어. 그 얘기해도 돼요. 괜찮아요. 연말할 필요도 없고 뭐 연초할 필요도 없고 얘기해 주시면 그 시기에 맞게 해드릴 거예요. 내가 목돈이 필요해. 주식을 해야 되는데 대출보다 내 돈으로 하는 게 낫겠어. 그건 본인 선택이지. 그렇게 하시면 되고 법정 휴가일이 12일인데 내가 한 30일 쉬었어. 그거 괜찮아요. 다 유급 처리를 해드립니다. 그리고 프리스마스. 프리스마스 되게 핫 이슈였는데 프리스마스의 목적 이번 그냥 무조건 하는 2주 추가 유급 휴가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. 이것도 장기 휴가의 개념에 좀 더 가깝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 회사 생활 해보면 5일 단위로 혹은 막 2주 단위로 휴가를 내는 게 쉽지 않아요. 진짜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출산을 하거나 내가 되게 아프거나 그런 상황 아닌 이상 오래 쉬기가 쉽지 않은데 왜 쉼이라는 게 그렇잖아. 막 하루 이틀 깨작거려봤자 잘 안 쉬어지고 그래도 한 1주 단위로 통으로 쉬어야 좀 이렇게 충전이 되고 하잖아요. 그래서 프리스마스는 장기 휴가를 위한 개념이지 2주를 돈으로 더 줄게 개념이 절대 아니거든요.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그 전장토를 통해서 그래도 2주 장기 휴가를 좀 보상의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있었고 또 어그리된 지점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3년, 7년, 10년 단위의 프리스마스는 충전의 개념보다 이제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정리를 했었고 이 3년, 7년, 10년의 이 포상 프리스마스는 2주 추가 유급 휴가가 맞습니다. 맞고 장기 근속에 따른 포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퇴사하셔도 돼요. 좀 다르죠. 그래서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혹은 어떤 인력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우선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그 사업 총괄을 하고 계시는 우리 폴이 어떤 조직 변화와 또 인력 변화들이 이제 시즌 2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박수로 맞나요? 상관없습니다. 네. 네네네. 네. 이거 되게 클레어의 약간 그 시그니처 같은 그 구도인데 제 얼굴이 여기 보이니까 타운홀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려고 했던 게 마스상무 컬처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. 물론 앞에서 회사 존재 이유는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. 그런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도 성장하고 또 풍요도 넉넉하게 나누고 또 좋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조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사실상은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, 그러니까 조직 문화라는 게
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. 손에 잡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조금만 관심을 쓰지 않으면 되게 사라지고 싶거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많은 리더들이 또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계속 좀 복귀해 가면서 좀 단단하게 만들 때 진짜 우리가 만들고 싶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냥 만들어 놓고 어디 붙여놓고 끝이 아니라 시즌2는 진짜로 우리 안에 체화되고 뿌리 내릴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. 매일의 기준으로 삼고 대화를 나눌 거고 채용도 뭐 연봉도 혹은 뭐 퇴사까지 다 이 기준 하에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핵심 가치 3가지를 기준으로 파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이 핵심 가치 3가지는 각 가치별로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.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좀 지향점의 개념이에요. 지금 어렵지만 내가 저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라는 개념이고, 두 번째는 그 나아가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개념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마지노선,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최저 노선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지향점의 개념에서 바라본 핵심 가치 첫 번째는 탁월함입니다. 탁월함. 탁월함의 정의부터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면, 탁월하다는 게 나는 흠없이 완벽해 를 의미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. 이 중에 난 진짜 탁월한 사람이야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? 있는 거 아니야? 우리는 탁월함을 지향하는 거지 지금 완벽하지가 않은 건 당연한 거야.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다만 내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성장해서 이만큼 해야지, 이렇게 왔어. 그럼 또 조금 더 성장해서 이만큼 해야지, 이렇게 오고, 그게 업무든 리더십이든 팔로우십이든 많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내가 조금씩 나아가려는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완성형이 아닙니다. 결과치가 아니에요. 내가 지금 부족해도 돼. 당연히 부족한데 그래도 더 성장하고 더 나아져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마스랑 갈 수 있는 거예요. 관성적으로 일하고 그냥 되는 대로 일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분명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. 이 기준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눈다면 속도도 다 달라. 누군 빠르게 성장, 누군 느리게 성장, 그거 상관없어요. 방향도 다르겠지. 하지만 조금씩 더 나아지려는 의지를 마스는 되게 중요하게 본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탁월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막 멀게 느끼시는 거예요.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매일 하는 매일 하나의 메일일 수도 있고 그냥 한 통의 전화일 수도 있고 동료랑 나눈 대화일 수도 있고 지킴이 매일 아침 만드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어요. 맛있게. 그런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. 내가 하는 매일매일의 업무 속에서 조금은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개념이다. 우리의 어떤 지향점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 팀장님들이랑 이제 그러면 탁월하게 일한다. 이 사람 진짜 잘한다. 이런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첫 번째는 좀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이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또 마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이라는 키워드랑 좀 맞물려 있는 개념이기도 한데, 딱 시키는 일만 딱 하고 안 보려고 하고, 그러니까 이 일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막 그렇게 자율적으로 몰입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. 그런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을 우리가 되게 중요한 어떤 핵심 가치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성장형 마인드예요. 사실 성장형 마인드는 창업 초기부터 되게 팀장들이랑 많이 이야기했던 주제이기도 해요. 또 그때 그 캐롤 D의 그 마인드셋 그 책을 중심으로 북토크도 많이 했었고, 나는 성장형 마인드인가 고정형 마인드인가 그런 막 자가 진단도 하고, 마스에서 이야기한 탁월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장형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비교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고정형 마인드는 내 성과는 성장은 여기까지라는 인식이 강해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, 뭐 평가, 피드백에 되게 예민해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나 여기가 끝이거든. 이게 나 인생 성적표 같은 걸로 느끼는 거예요. 하지만 성장형 마인드는 나는 어차피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야.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주식 그래프처럼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평가나 피드백이 내가 성장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 이거에 너무 휘둘리진 않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성장형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한 3개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었거든요. 피드백 문화. 마스상공에 맞는 피드백이란 어떤 것일까?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보다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피드백을 하는 형태로 프로세스나 방법들을 개선할 거지만 좋은 말만 하는 회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. 그건 그냥 결정했어요. 긍정적 피드백만 하지 않을 거거든요. 성장하기 위해선 발전적 피드백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피드백 문화를 더 강화할 거예요. 때문에 성장형 마인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피드백을 내가 잘 나의 약이자 주사로 잘 소화시켜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구조를 더 가져갈 예정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고정형 마인드인가 성장형 마인드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팀 단위로도 예전에 우리 했던 그런 북토크 같은 세션도 조금 더 내려서 최대한 이게 진짜 우리 DNA에 뿌리 내릴 수 있게 가져가려고 합니다. 성장형 마인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즐거움이에요. 즐거움을 넣을까 말까 이걸 엄청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즐거움이 난 또 맞서다운인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창업하기 전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회사나 제가 운영했던 국에서 그냥 우리의 DNA, 우리의 차별점 딱 하나를 뽑자면 물론 일도 되게 열심히 했지만 되게 즐겁게 일하는 문화였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일할 때 결국에는 일이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삶도 즐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싶었어요. 근데 또 이거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게 막 웃어, 호흡해, 다 이게 아니에요, 진짜로. 그럴 때도 있었어.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또 모이고 그런 유연함도 또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니까 그런 걸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친하게 지내도 아닙니다. 회사는 친구를 만들러 모인 곳이 아니에요. 우리 동료잖아요, 동료. 근데 막 그래 맞서는 즐거움을 추구하니까 무조건 막 친하게 지내 이런 개념은 아니야.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 나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더 맞아요. 근데 물론 우리가 결국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동료들이랑 조금 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좀 더 하하호 즐겁게 이렇게 일하면 좋지. 그건 당연히 좋은 건데 그게 스스로에게 감정 노동이 되면 그걸 바라는 건 아니다.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공장이 아니잖아요. 우리가 막 정해진 시간에 뭐 똑같은 걸 찍어내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즐거워야 조금 더 유연하고 창의적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또 일이 잘 돼요. 그러니까 즐거움도 사실 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즐겁게 일하자라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그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할까를 좀 더 구체화해 본다면 첫 번째는 긍정이에요. 긍정. 근데 그냥 긍정 그냥 이유 없는 낙천주의 무조건적인 낙천주의나 약간 뭐 대가리 꽃밭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긍정이라고 했어요.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. 근데 그 문제 속에 갇혀서 불평불만하고 막 비난하고 막 좌절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.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결국 동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.
부정이라는 건 되게 힘이 강해요. 긍정만큼 강해요. 그래서 그런 좀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안 될 이유가 100가지만 잘 될 이유도 100가지거든.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자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재미인데 동아리 같은 것도 그렇고 롱런치도 그렇고 뭐 저희 뭐 전시회 보러 가요, 문화생활 하러 가요, 팀끼리. 제가 진짜 진심인데 저 그런 걸 진짜 좋아해요. 되게 권장해요. 그거 버카로 하세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 동료야, 동료. 친구랑 영화 보고 올게요는 안 됩니다. 그거 하는 이유가 동료끼리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서로 좀 친근해지고 조금 더 편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더 아이디어들이 퐁퐁퐁퐁 샘솟잖아요. 그래서 지원을 하는 개념인 거고 그걸 위한 일이다? 그럼 진짜 뭐든지 얘기하세요. 진짜로. 만약에 좀 애매한데 해도 괜찮아요. 얘기해 주세요. 그러면서 또 선이 또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 동료와 내가 조금 더 스킨십하고 서로 친근해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들은 진짜 지원 열심히 하려고 해요. 그런 측면에서 근무식 하셔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의 재미고 그래서 합의된 목적과 큰 범주 안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탐색과 시도를 해보자라는 게 그 개념이고 이거는 전 좀 마스다움이라고 생각해요.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회사 진짜 많거든요. 저는 아니에요.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어서 그래. 내가 주식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. 그래서 회사에서 막 주식을 몇 시간씩 한다? 그건 안 되지. 근데 빈이 주식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그렇게 서로 동료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? 그거 좋아요. 그런 개념으로 좀 자발적으로 한번 고민해봐요. 탐색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애정은 이건 뭐 제 약간 가치관이긴 한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, 또 회사, 나랑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애정이라는 게 육아랑 좀 비슷해. 우리 아기가 너무 예쁜데 걔가 완벽해서 예쁜 건 아니거든요. 때론 되게 화가 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. 내 사람이니까. 그런 애정을 좀 가지고 그래도 우리 폴이니까 우리 팀장님이니까 그래도 우리 팀원이니까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좀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은 존중이에요. 존중은 쉬워요. 존중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는 스펙트럼이 넓잖아요. 각자의 재미가 다르고. 근데 존중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동료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명확합니다. 이 존중이라는 건 또 세분하자면 예를 들면 수평적인 어떤 소통에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대표니까 숟가락 나 대표 숟가락 따위 놓지 않는다. 이런 사람 없잖아 우리.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두 동등한 다 고귀한 존재들이잖아요. 수평적인 사람들. 각자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내가 뭐 이사니까 이런 전 없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없어야 합니다. 근데 또 이게 있어요. 사회적으로 다 의례 합의된 예의라는 게 있죠. 예를 들어 뭐 제가 폴 우리 수평적 관계니까 귀여워 뭐 이럴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장자에 대한 예의라는 건 존재하죠. 예의 없이 굴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당연히 사회적인 예의는 지키셔야 돼요. 근데 막 그런 권위의식이라고 하지. 내가 보니까 이런 거 절대 안 된다. 이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. 우리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과 경험과 배경이 다 달라.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당연할 수 있거든.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는지 나는 몰라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가 이렇게 6을 써. 숫자 6을 써. 나한테는 이건 6이야. 100% 6인데
주디 입장에서 구거든. 근데 그걸 왜 구라고 생각해?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다. 내가 동의는 하지 않을지언정 100% 공감은 안 돼도 그래 폴은 그럴 수 있겠다. 그래 디아는 그럴 수 있겠다. 요 정도 상대방 이해하려는 마음이 존중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, 이사님이 존중하지 않은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. 마스 상공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존중인데 지금 존중까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그렇게 연습도 할 거고 뿌리 내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핵심 가치도 예쁘게 정리해서 그 사내 곳곳에 붙여놓을 거예요. 얘기도 할 거고 붙여놓을 거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디자인팀에 이거 예쁘게 만들어서 요청 드렸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신 거야. 그래서 텍스트는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붙여서